안녕하십니까. 주식시장의 큰 기준을 제시해드리는 러펀드의 증시 토크입니다. 자, 오늘 시장이 제법 크게 예상 외로 강한 흐름이 이어졌죠. 자, 분명 지난 밤 사이에 영국에서 브렉시트 합의안이 부결됨에 따라서 부정적인 그런 시나리오가 나올 줄 알았는데요. 자, 시장의 예상과는 달리 강세가 나타났습니다. 자, 이런 거 보면요. 경제나 뭐 증시나 이러한 것을 예측하는 것은 만만치 않은 일이라는 것을 자,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증시 토크 제목은 자, 이렇게 잡았습니다. 자, 증시와 경제를 왜 분석해야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증시 토크에서는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왜냐면은 이제 증시나 경제 예상이 이게 잘 안 맞습니다. 예. 저 같은 경우도 주변 지인들하고 이야기할 때 증시나 경제 예측은 그냥 홀짝 확률 반반에 불과하다. 그런 이야기를 자주 하곤 합니다. 자, 그런데 왜 증시와 경제 분석을 이 낮은 확률임에도 불구하고 왜 해야 되는가? 그것은 바로 투자 원칙을 강하게 지킬 수 있는 힘이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증시의 하락과 상승을 예측하는 것은 거의 뭐 불가능한 영역이다. 확률 반반의 영역이다. 라고 그렇게 본다고 앞서서 언급을 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주식시장에 오래 계신 분들은요, 이런 이야기들 꼭 합니다. 자, 미래에 대한 증시 예측은 자, 신의 영역, 예측 불가능한 신의 영역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뭐 호재나 악재를 분석을 해서 증시를 예측하는 것은요, 맞을 수도 있지만 틀릴 수도 있는 그러한 확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시장이 예상외로 움직이거나 혹은 예상대로 움직이면은 그 후에 사후 약방문식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 예측이 맞는다라는 그런 체감적인 그런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자, 뭐 단적으로 어제 밤 사이에 영국 국회에서 브렉시트 합의안이 불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증시가 반등을 하자. 자, 이에 대해서 시장은 재료가 선반영이 되었기 때문이다라고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이유는 미래 예상을 하는 것은 그걸 콕 집어서 맞추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게 오히려 더 옳은 답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하면요, 증시나 경제를 예상하는 것은 의미 없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뭐 예상할 수 없는 영역이라 하면은 예상을 그렇게 공들여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증시나 경제를 예측하게 되면요, 또는 증시나 경제에 대한 분석을 꾸준히 해 나가다 보면은 오히려 우리가 투자 원칙을 왜 강하게 지켜가야 되는지를 알게 되고, 혹은 투자 원칙을 지킬 수 있는 힘이 그 안에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앞서 언급드린 대로 증시 예측은 겨우 그냥 홀짝 확률일 뿐입니다만, 그러다 보니 시장 참여자들은 예상은 의미가 없다라고 합니다만, 세 가지 이유로 증시를 분석하고 예상하고 경제를 분석하는 것은 큰 투자 힘을 제공을 해주게 됩니다. 자, 첫 번째로요. 자,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게 해줍니다. 어쩌면 이것이 가장 큰 힘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어떤 마음의 준비도 없이 번지 점프를 하는 상황에 놓였다. 갑자기 뚝 떨어진다. 번지 점프한다 그러면 너무 당혹스럽죠. 하지만 번지 점프를 하겠습니다라고 어떤 상황을 예상을 하고 번지 점프를 한다면은 뭐 그냥 아무 준비 없이 떨어지는 것보다는 마음에 여유가 있을 것입니다. 아무런
언급도 없이 번지점프 상황에 놓인다면 이게 진짜로 그냥 번지점프인지 아니면은 어디 뭐 비행기에서 추락하는 건지 몰라서 공황 상태에 빠질 수 있을 겁니다만, 이건 번지점프기 때문에 끈이 매달려 있어. 그래서 잘 이겨낼 수 있어, 버틸 수 있어, 다시 올라갈 거야, 이런 어떤 뭐랄까 마음의 위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증시나 경제를 분석하게 되면요, 자, 우리가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만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 시나리오 중에 지금 현재 시장 상황의 모습을 맞출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장에 대한 심리적인 준비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단적으로 작년에 브렉시트가 아니고 미국의 장단기 금리차 이슈가 계속 있어 왔죠. 자, 이 장단기 스프레드가 이렇게 좁아지고 있다 보니 이것이 역전된 후에는 어떤 시나리오가 나올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증시 토크에서 여러 번 언급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역전이 되면은 뭐 당장에 훅 꺼질 수도 있지만, 당장에 꺼지지 않고 증시가 한 1, 2년 버텼다가 그 다음에 후유증이 올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후유증이 있다면은 오히려 그때가 그 이후에 더 큰 새로운 판이 펼쳐진다라는 그런 설명도 드렸어요. 자, 이런 것을 알고 만약에 장단기 금리차 역전을 맞이했다면요, 우리는 의연하게 시장을 대응하고 우리의 투자 원칙을 계속 지킬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정기 세미나에서 자주 언급을 드린 시나리오 중에는 장단기 금리차가 이렇게 뭐 축소되어 가는 과정이긴 하지만 90년대 시나리오를 이야기를 드리면서 장단기 금리차가 이렇게 줄어들 듯 하다가 다시 이렇게 확대됐다가 줄어들 듯 하다가 이런 상황이 반복될 수도 있다. 만날 듯 말 듯 만날 듯 말 듯 이런 상황이 나타날 수도 있는 시나리오를 마음 한켠에 둘 필요도 있다라고 언급을 드렸는데, 요즘 분위기로 보면 또 저런 시나리오일 수도 있어요. 자, 그럴 때는 오히려 더 큰 긍정적인 시장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증시 시나리오 중에 하나로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 것이죠. 자, 이런 시나리오들을 우리가 증시나 경제를 분석하게 되면 머릿속으로 다양하게 준비를 할 수 있고, 그 마음의 분석 자료 속에 마음의 각오가 서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속칭 맨 땅에 헤딩하는 느낌으로 시장의 상승 하락을 맞이하지는 않습니다. 결국 투자 원칙을 지킬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증시와 경제를 분석하게 되면 군중 심리를 냉정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지금 산 위에서 등산하는 사람이 속세를 내려다보듯이, 속세를 내려다보듯이, 우리도 등산을 해보면요, 그냥 뭐 이 지상에서는 막 시끌벅적하고 막 골치 아픈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하지만 뭐 가까운 남산이라도 올라가 보면은 저 밑에 자동차도 요만하게 보이고 사람들도 요만하게 보이는 게, 자, 모든 것을 초월한 듯한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증시와 경제에 대한 분석 없이 투자를 임하게 되면요, 그 속세에 있는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의 군중 심리에 그대로 휩쓸려서 그 안에서 시끌벅적하게 흔들리는 그러한 투자 심리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증시와 경제 분석을 하게 되면요, 마치 이제 초월한 듯한, 멀리서 지금 상황은 이렇구나, 그래, 뭐 이렇게 하락하지만, 자, 여러 가지 시나리오 봤을 때는 과거 선례상 하락 충격은 이 정도였고, 그렇기 때문에 내 포트폴리오 투자 원칙에서는 충격이 요 정도겠구나, 이런 이제 다 시나리오가 나오게 되는 것이에요. 경제와 증시 분석이 투자 원칙에 미치는 영향까지 분석을 하기 때문에 정말 차갑게 시장을 대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투자 원칙이 더 강해지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증시와 경제에 대한 분석을 하다 보면요. 융통성이라는 단어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예. 이게 우리 이제 많은 투자자분들이 융통성을 요구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시장이 하락하는데 융통성 있게 매도해야지라든가, 시장이 상승하는데 투자 원칙이 이거 뭐고 다 깨고 융통성 있게 공격적으로 투자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만약에 그 군중심리에 휩쓸리게 되면요, 투자 원칙이고 뭐고 없죠. 그냥 감정적으로 매매하는 것일 뿐입니다. 융통성을 하나 끼고 나면요, 그 융통성을 위해서 또 다른 융통성이 덕지 이렇게 붙게 돼요. 그러면은 맨 처음에 만든 본인의 투자 원칙이 이상한 예외적 케이스, 뭐 이상한 조건, 이상한 융통성 등등이 덕지 붙어서 이도저도 아닌 전략이 되고 맙니다. 자, 이런 상황이 지난 겨울, 지금도 겨울입니다만 지난 연말에 있었습니다. 제 가까운 지인들, 그리고 오프 세미나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융통성을 발휘해야 된다라고 강하게 어필하신 분들이 은근히 많아요. 강하게. 예. 강하게란 얘기는, 예, 매우 세게 얘기를 했다는 말씀입니다. 예. 그런데 만약에 제가 그때 흔들려서 투자 원칙 이거 뭐고 다 빼고, 그래 뭐 지금 뭐 제2의 IMF 사태가 온다고들 하는데 라든가, 뭐 경제지상에서는 뭐 경제가 안 좋다고 하는데 라고들 하는데, 뭐 이런 거에 흔들려서 제가 주식을 그때 다 원칙이고 뭐고 다 무시하고 매도했다면 1월장에서 어땠을까요? 그냥 먼 산 보는, 예, 닥쳤던 게 지붕 쳐다보는 격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시와 경제에 대한 분석은 이런 힘을 키워주게 됩니다. 융통성을 가질 이유가 없다. 그런 부분을 더 강하게 우리에게 제공해 주고요. 그럼으로써 투자 원칙을 더 공고하게 지켜갈 수 있는 힘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최근에 시장이 따끈따끈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증시 토크 매회 함께 하신 분들께서는 지금 시장의 흐름이 왜 이렇게 흘러가는지 제가 언급드린 여러 가지 내용들을 토대로 찾아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은 뭐 지금 상황 뭐 긍정적으로 흘러가길 바랍니다. 감히 예측하지는 않겠습니다만 긍정적으로 흘러가길 바라면서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투자 원칙입니다. 그 투자 원칙 내일 목요일에 4번째 강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투자 원칙을 차근차근 쌓아가시는데 저희 증시 토크가 큰 힘이 되길 바라면서요. 항상 강조드립니다만 구독하기, 좋아하기 버튼 클릭, 그리고 공유, 그리고 알림 기능 설정까지 해주신다면요, 저에게 큰 힘과 응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일 증시 토크, 자, 투자 원칙을 정립하는 4번째 시리즈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